네, 중국 심천 아이템 찾기. 네, 중국 심천에 또 갑니다. 이번 이제 세 번째로 가고요. 첫 번째는 그냥 심천이 궁금했어요. 심천이 어떤 도시인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제가 4차 산업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강연을 들을 때 그런 중국 심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그런 그 강의 들을 때 가장 인상적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제 집이 사무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집이 공장이 될 거라는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집이 사무실이거든요. 그쵸? 저는 재택근무니까 집에서 일합니다. 집이 사무실이고요. 저는 집이 공장이 됐어요. 네, 지금 영상 찍어서 올리잖아요.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곳이 집이에요. 그러면 집이, 물론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도 상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상품을 제작하는 곳이 저희 집이고요. 네, 제가 업무를 보는 공간이 저는 집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생활하는 공간이 집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그런 강의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그리고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집에서 모든 거를 다 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잠도 자고, 제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강의에서도 이제 심천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천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심천을 가게 된 거였어요. 네,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바람도 쐴 겸도 가고, 그래, 그럴 거면 중국에서 한번 한 달 살기 해볼까? 중국 쪽에 심천에서 해볼까? 그렇게 심천 하는데 그 심천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해서 이제 심천을 가게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가보고 나서 느낀 점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느꼈냐면, 이제는, 그러니까는 그냥 궁금해서 처음을 갔지만, 두 번째는 뭔가 조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심천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라고 해서 좀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중국 심천이라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때는 단순히 어떤 생각이었냐면, 중국에 있는 물건을 좀 한국으로 가지고 올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 그리고 좀 선점할 수 있는 물건들 있죠. 내가 한국에서 좀 팔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올까? 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러려면 나는 중국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아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만들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인, 중국에 있는 한국인, 그것도 심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서 그때 이제 수인님이라고, 이분은 쇼핑몰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저희가 처음 했을 때 같이 갔나? 예, 처음 했을 때 갔고요. 1차도 같이 갔고, 우리 다시 올래? 이렇게 제가 설득을 했어요. 다시 오는데 이제 아이템을 찾은 거죠. 아이템을 어떻게 찾았냐면, 수인님은 이제 그런 옷을 볼 수 있는 좀 센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옷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잘 조금 엮어보자. 엮어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집에 이런 타오바오라든지 물건을 받아서 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건 어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한국어 필요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소개도 시켜주고, 야, 우리 이렇게 한번 커뮤니티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두 번째는 기획이 되었어요. 이제 기획이 돼서, 그래,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 다 하고, 그 막 동대문 가가지고 수인님은 옷 쇼핑하고 뭐 사입하고 이래서 이민 가방 한 두세 개로 2차로 중국에 가게 되었고요. 그 전에 미리 사전에 온라인으로 쫙 뿌렸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호텔에 오고 한국인들도 이제 호텔에 오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티를 좀 형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럴 때 수인님 옷이 중국에서 터졌어요. 뭐냐면, 이 옷 마음에 든다, 이런 옷들 더 구해줄 수 있냐,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점 제의가 들어왔어요. 1층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의 그런 건물인데 이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거고, 이게 그런 토탈 그런 그 성형 그 케어샵 같은 거 있잖아요. 성형외과, 뭐 1층은 뭐 리셉션, 뭐 2층은 뭐 옷 파는 곳, 3층은 뭐 화장품, 뭐 네일 관련, 뭐 4층은 뭐 성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형외과 이렇게 하면은 잘 또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토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사러 왔다가 너무 여기 성형 있네, 다음에 한번 저기 가가지고 성형 뭐 한번 할까,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2층에 30평 정도 입점 제한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거죠. 뭐냐면, 야, 이것이 중국에 있는 물건을 한국에 와가 가지고 와서 파는 게 아니라,
야, 한국에 있는 물건을 중국으로 가가지고 수출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쉬운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인구가 달라요. 근데 인구가 중국은 15억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 한국 인구 몇 명이에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인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중국 인구 얼마인 줄 아세요? 등록돼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제 뭐 다자녀들은 이렇게 세금 같은 거 내잖아요. 등록돼 있는 사람만 자기네는 15억이다, 15억이다, 15억 뭐 얼마 얼마다. 무슨 아이템이 터질지 모른다. 일단 갔다 와서 팔아봐라.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중국에서 물건을 띄워다가 왜 한국 갖다 파냐? 그 인구 얼마도 안 되는데. 여기는 내수 시장으로 먹고 사는 곳이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중국 사람들 지갑 열려고 정말 많이 오는데 참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생각을 좀 바꿔라. 한국 물건 여기 와서 팔아봐. 정말 잘 팔려요. 이런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 가이드분이. 그래, 야, 우리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부동산을 투어를 했어요. 부동산. 왜 부동산을 투어했냐면, 일단 한국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샵이 있어야 돼, 샵. 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도 입점 제의를 또 받긴 했거든요. 입점 제의를 받았다면 그 부동산 어느 정도 시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시세를 알면서 신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신세계냐? 거기는 다 위챗 마케팅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판 보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위챗 하나만 가지고 이제 줄 세워 놓는 곳이 바로 심천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1인 샵이잖아요. 거기도 어차피 1인 샵. 우리는 물건만 내주면 되겠네? 샵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분명히 콜라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챗 마케팅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아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요, 알아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이미지 쫙쫙 가잖아요. 실시간 방송도 돼요. 내가 굳이 중국어를 잘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은 그냥 인플루언서들에게 근데 이미지만 쫙쫙 보내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우리가 중국 갈 때 물건 가지고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굉장히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뭐? 중국에 있는 중국스러운 물건을 한국에다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가성비 좋은 질 높은 상품을 우리는 중국 갔다가 팔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쫙 바뀌었어요. 그 생각이 이제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왔었어요. 이제 왔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인님이 바로 그 홍대에 있는 한강이 보이는 뷰, 전면이 다 한강이 보입니다. 거기에 쇼핑몰 촬영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총대를 맨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쇼핑몰을 한 10년 정도 크게 운영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촬영하기 위해서 쇼핑몰 그 많이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사실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단순히 쇼핑몰 촬영 스튜디오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베이스는 있어야죠. 오프라인의 베이스는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수인님이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한번 겨냥을 해서 조금 그 발판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인님이 이제 오픈을 이제 곧 9월 말쯤에 이제 합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냐면 중국어를 잘하는 그런 위팅쌤이 있어요. 위팅쌤은 중국어 굉장히 잘하고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은 뭐냐면 아이템을 어떻게 우리는 한국에서 알려줄 건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수는 없어요. 중국의 베이징으로 갈 거예요. 어디 뭐 샹하이로 갈 거예요. 뭐 광저우로 갈 거예요. 우리 실시간 온라인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온라인으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팅쌤은 지금 이거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거만 지금 위챗 마케팅이라 이거만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희님은 동대문 다니면서 중국인들이 어떤 상품을 사는지만 계속 뚫고 다니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사는 상품 있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특정 상품을 사지 않아요. 싹쓸이해서 사요. 싹쓸이해서 사서 이게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국 상품만 중국인들이 가는 루트를 자기가 좀 파악을 하려고 했더니 네, 미셸님, 중국 애들은 싹쓸이해서 다 사요. 그냥 어떤 물건이 팔릴지는 모르지만 그냥 싹쓸이해가지고 다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하냐? 네,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런 뭐 사업 기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요.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사업을 좀 오래 하긴 했거든요. 이제 오래 하긴 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런 그 중국 제품을 저는 사입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입에 관심이 있는데 그 사입에서 한국으로도 물론 팔아요. 한국으로도 팔지만 저는 이거를 유럽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해외 숙소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숙소 마케팅을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왜 숙소 마케팅을 했냐면 저는 그 한 16년 정도 16년 차예요. 숙소 사업을 한 지 16년 차고요. 그러니까 숙소 홍보 쪽으로는 아마도 자신이 있어요, 사실. 자신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주 만나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홍보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주가 마케팅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또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거 제 입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해외 이제 숙소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그냥 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보고 한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물건을 사입을 해서 유럽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유럽에 팔 어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유럽에 무슨 인맥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프라하던, 영국이던, 스페인이던. 근데 그 사장님들하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홍보 대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냥 인맥 쌓아요. 우리 카톡으로 얘기해요.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이럴 순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일단은 하나하나 인맥을 쌓기 위해서 한번 해외 숙소 홍보 대행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6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도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마케팅 일을 해요. 네, 마케팅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중국에 심천에 가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찾으러 가는데 이런 아이템은 이미 시중에 깔린 아이템은 아니에요. 막 만들어진 제작한 아이템이거든요. 지금 막 개발이 돼서 제품이 이제 그 시장에 나오기 그 첫 단계에 저는 상품을 사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뜨리기 쉬운 거예요. 저는 무조건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중에 이미 깔리기 전에 깔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기 있는 제품들 있죠. 그럴 수 있는 제품들을 사전에 빨리 선점을 해서 저는 퍼뜨려야 되는 것이 온라인 마케터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지 실제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조금 하고 싶은 일이 사실 있어요. 네,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어, 지금은 나는 돈을 벌어야지. 사실 저는 이런 일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일할 아이템을 찾는 시기는 끝났거든요. 네. 꼭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돈을 너무 쫓아가지 말고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런 거. 그다음에 돈 너무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런 일 안 해야지 뭐 돈이 벌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은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절대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정말 벌고 싶다 그러면 돈에 목표를 두고 일하셔야 돼요. 한 달에 나는 얼마를 벌어야 될 것이냐. 그거 30일에 나누세요. 그럼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될 것이냐. 이 돈을 벌어야 되면 나는 무슨 아이템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셔야지 돈을 쫓지 마라. 어,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돈은 저절로 벌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처음에 좋아서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질려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과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은요, 돈이 안 벌려도 괜찮거든요. 일단은 욕심을 버려요. 좋아하는 일? 그냥 내 일인데요. 그래, 어차피 대학원에서 학비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날린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거야. 어때? 그럼 좋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굳이 돈 안 벌어도 되거든. 그런데 대학원 학비가 얼마예요? 뭐 5천 이렇게 되잖아요. 다 이렇게 책가까지 다 합치면. 1년에 5천을 버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네, 돈 벌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난 지금 돈을 벌어야 돼.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기보다는 좀 분석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뒤로 미루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돈 때문에 다 포기합니다. 지금 당장 나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 음식 만드는 사업을 하면 돈을 못 벌어. 근데 나는 정말 지금 음식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음식 만들면서 돈은 못 버는데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사업은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돈이 안 되더라도 괜찮아. 나는 정말 이거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나 이거 날려도 괜찮아. 이거 날려도 괜찮은 사업은 또 다른 데서는 돈을 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좋아하는 일을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닌데요. 좀 가치 있는 일 있죠, 가치. 이 아이템을 어떻게 찾았냐면, 저희 아이들한테 찾았어요, 아이들. 제가 이제 신촌에 갔는데, 아이템을 뭐 찾아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뭐 미니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IT 기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싼 거예요. 제가 15개를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15개. 뭐 무드등, 미니 선풍기에서도 막 이렇게 색깔 나오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불빛 나오는 거, 또 이제 우리 애들 뭐 친구도 갖다 주라고 모두 이렇게 사고, 그리고 뭐 가습기 같은 역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사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사왔지만 한 몇 개는 뜯어보려고 산 게 있어요. 왜 뜯어보려고 샀냐면 그냥 아이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를 알아야지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완성된 제품을 뜯어보면서 다시 조립하면은 아이들이 원리를 좀 알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뜯어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엄마 뜯지 말라고. 이거 왜 뜯냐고 지금. 엄마 이거 왜 뜯냐고. 이거 사왔는데 그러다 조립 못하면 어떡하냐고. 아니야 이거 뜯어보자. 이거 엄마 어차피 다른 거 있잖아. 이거는 뜯어보려고 산 거야. 애들이 다 말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이템을 찾은 거예요. 아이템은 어떻게 찾냐. 불편한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템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미니 선풍기인데 DIY 미니 선풍기가 있을까? 이렇게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품 나온 거 말고요. 제조해서 나온 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품 따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제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교육용으로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도 팔지만 우리가 다 DIY 제품도 팔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꾸준히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녀요. 저는 이런 아이템 어때요? 저런 아이템 어때요? 이런 아이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닐까요? 그러면 또 제가 말하고 다니면 이래요. 사람들은 미셸님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해도 괜찮아요. 하라고 하세요. 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 있으면요. 저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아이템 아니거든요. 나 이거 꼭 돈 벌어야지. 나 이걸로 수익 내야지. 아니요. 저는 그냥 이 아이템을 하면 괜찮겠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거 메인 사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투어 했을 때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신기하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은 교육 사업 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조립하는 분 있죠. 조립으로 통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선풍기 무드 등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저의 아이디어를 오픈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저에게 이미지를 보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 남편이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셸님이 말하는 게 이거 아닐까요? 라고 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치고 하이파이브 하고 했죠.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혹시 그분 이렇게 하시면 제주도 안 오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가지고 막 아이템을 찾아서 막 돈을 벌어야지.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버는 일은 딴 데 있거든요. 다른 데서 열심히 돈을 벌면 돼요.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것에 일적으로 뭔가 연관이 있어야지만 제가 꾸준히 하고요. 좀 깊이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취업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창직이라고 생각해요. 사업도 아닙니다. 사업이 힘들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졸업하고 이러면 자기 집에서 잠도 자고요. 일도 하고요.
네,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프리랜서로 일하고 사업장을 오픈하고 인테리어 해서 돈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사업하고 직원 몇 명씩 고용해서 이제 이런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이들도 좀 사전에 이런 교육들을 저는 좀 하고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단순히 이걸 해주고 싶었지 이걸 가지고 돈을 수익화 시켜서 수익 모델 만들어서 많이 뭐 팔아서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오픈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듣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좀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일정 부분 수익이 또 쉐어가 돼요. 그럼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일할 수 있겠죠.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실제로 중국 심천에 갑니다. 중국 심천에는 10월 20날 그런 선물 박람회랑 가전 박람회가 있어요. 네, 선물 박람회랑 가전 박람회에 제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국에서 거기서 핫할 것 같은, 중국에서 핫할 것 같은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유럽에 가지고 갈 때 핫할 것 같은 아이템을 찾기 위함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도 저는 아이템을 찾는 것은 잘 팔릴 수 있는 글쎄요 아이템보다는 조금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우리 아이들을 좀 교육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좀 재밌는 아이템들이 있죠. 교육용으로. 네, 그런 아이템을 찾고요. 그리고 유럽에 갈 만한 그런 아이템들은 정말 퍼뜨릴 수 있는 아이템. 유럽이라는 데서 조금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선점하고 싶어요. 네, 선점하고 싶어서 좀 아이템을 가지고 좀 여행을 가려고요. 유럽 여행 가는 거 너무 비싸요. 그냥 여행만 갔다 오기는 너무너무 심심해요. 네, 심심하고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몰타에서도 저는 사실 한 달 동안 몰타에서 일을 했거든요. 저는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요. 와, 이거는 정말 돈 주고도 배우지 못했던 거. 사장님들 만나고, 사장님들 만나서 유럽의 내란 사회라든가 이 사장님이 어떻게 사업하는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 현지인들 집에 있으면서 밤새도록 그런 숙박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25일 동안 제가 이탈리안 집에 있었는데 그분은 거기서 호텔 사업을 하시는 분의 집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 몰타의 그런 여행 시장이라든가 뭐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활동들이 또 되게 재밌긴 해요. 그리고 숙박 사업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밤마다 3시간씩 거의 매일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얼마나 많은 영어가 제가 늘었으며 그쵸? 저는 그러한 삶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나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얼마 이게 아니라 하지만 돈은 벌어야 돼요. 그 돈의 액수가 작아도 괜찮지만 저는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터질 수 있는 물건들을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미지만 가지고 오거나 샘플로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저는 유럽에 이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뭐 치앙마이, 지금 뭐 태국, 뉴질랜드, 사이판, 뭐 괌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장님들 맨날 얘기해요. 좀 오라고, 놀러 오라고. 그럼 그냥 뭐 놀러 가면 뭐예요? 네, 놀러 가면 그 비행기 값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서 체류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다고 저는 여행을 질나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가면 무조건 좋은 호텔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좋은 호텔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하와이 같은 경우도 최저 호텔부터 게스트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호텔까지 뭐 에어비앤비, 뭐 크루즈, 아주 싼 게스트하우스 이런 식으로 숙박 체험을 실제로 보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용이 든다는 거고요. 그 비용만큼은 제가 실제로 해외에서 어느 정도 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돈을 사실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은 돈을 쓰는 것에 물론 쓸 돈도 사실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제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갈 때 좀 괜찮은 물건들 있잖아요. 괜찮은 물건들도 가져가고 현지에 다 사장님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장님들 상대로 물건을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심천을 가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 저의 목적은 그렇게 심천을 가고 다른 분들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죠.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파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이템 정말 중요해요. 이미 시중에서 그럼 퍼지기 전에 아이템들을 사전에 선점을 해서 스토어팜이라든가 이런 데 쫙 올려요. 그리고 총판권을 가지고 싶은 거죠. 총판. 그러니까 단독 판매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 혼자 가서 저 여기 물건 뭐 500개 사입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야 우리 한국에서 40명이 왔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분들 보여줘. 일로 오라 그래. 그러면 파워가 생기잖아요. 40명이 물건 사입했다고 한국에서 왔다는데 대표가 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40명이 갔거든요.
그럴 때는 대표가 와요. 아래 있는 직원들이 오지 않는다고요. 일단 대우가 달라요. 그리고 괜찮은 아이템이 한 사람씩,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 1000개를 사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면 몇 개예요? 10,000개죠. 이러면 사입 수량이 늘어나면서 단가는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금 루트를 정해서 한 번에 팍 팔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조금 이제 온라인 마케터들 힘 있는 분들하고 좀 사실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목적은 다양해요. 여기에 또 이제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아마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심천, 그 중국어,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그리고 위챗 마케팅, 그리고 실시간 방송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이분이 이제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죠. 내가 중국에서 무언가를 뭐 수출하고 싶어. 그럼 이분이 계속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요번에 한국에 이러한 그 마스크팩이 나왔는데 이런 마스크팩은 어떤 게 좋고 그래서 중국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사게끔 하는 이분은 이런 플랫폼을 실제로 가지고 싶고 지금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는 목적은 다 달라요. 가는 목적은 다 다른데 저는 꼭 이제 그 온라인 마케터들이 함께 하면 참 좋은 이유가 온라인 마케터들은 자기 능력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면은 내가 아이템이 있어. 그럼 내 아이템 가지고 누군가는 중국어로 계속 떠들어야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그러면 이거를 또 잘 판매할 수 있게끔 누군가는 또 협업으로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유럽으로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언어 어떻게 할 건데? 네. 스페인 하는 또 사람이 있을 거고, 누가 또 프랑스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이 가기보다는 단체로 가는 거예요. 단체로 가서 서로 인맥, 서로서로 인맥 쌓고, 저희는 거의 이제 3박 4일 동안 함께 붙어 있으면서 정말 친해지고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도 막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고요. 이렇게 MT 분위기 있죠? 자기소개하고, 호텔에 와서 밤새도록 저희 얘기해요. 아이템에 대한 얘기하고 서로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리고 실제 심천 그런 박람회 가면은 아마 아이템 있는 것도 쭉쭉 카톡방에 올리거든요. 카톡방에 올리고 이러면 괜찮은 아이템들 같이 인원 모아서 같이 사입해요. 이런 좀 협업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심천에 가시는 분이 총 40분이세요. 40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5분 정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15분 정도 이제 남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는 사실 몇 분을 부동산 투어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어는 뭐냐면 아마 숙소를 이제는 저희가 투룸이나 쓰리룸을 임대를 하고 올 예정이에요. 네, 이제 예정이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부동산 투어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좀 심천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인천에서 심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럼 홍콩까지 갔다가 홍콩에서 버스 타고 심천으로 가면 좀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비행기 경비도 좀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사업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심천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뭐 교류를 하고 사업을 하실 분들은 조금 이제 집도 예를 들어서 저희는 쉐어를 해요. 그냥 네, 같이 뭐 돈을 얻어서 뭐 n분의 1 해가지고 호텔비도 아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거실 같은 데 좀 사무실을 만들어 놔서 중국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미팅도 하고 약간 조금 아파트지만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 좀 대단하신 분들 많이 가시죠? 네, 되게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미셸님 심천에 왜 가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주셔서 저는 좀 길게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내 채널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